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아침부터 많이 생각이 많아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제 노트북이 커피를 쏟은 바람에 프리센터에 가 있고 딸거 노트북을 빌려가지고 막 양식이 맞지 않는데 그래도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자,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7.5가 나왔죠. 이게 이제 시장을 가장 큰 공포로 몰아넣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더 지속될 거냐, 이거로 끝날 거냐, 이게 이제 시장의 큰 문제인데, 일단은 미국 시장은 공포로 반영을 했습니다. 주가들이 박살이 났는데, 한번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하나씩 하나 체크해보고, 과연 오늘 우리가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에 두고, 여러분과 같이 짧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을 보면 거의 다 뭐 45도로 시작하자마자 좀 오른 후에 바로 그냥 하락을 했죠. 이제 종가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그러한 약세장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시작부터 이제 약세로 가는데 언제 들어 올릴 것인지, 강하게 버텨줄 수 있을 것인지, 적극적으로 밀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빨리 서야 되는데요. 호악재가 막 섞여 있는데, 섞이지는 않죠. 악재가 훨씬 많지만, 소재도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호재 중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28%나 상승하면서 끝났다는 거죠. 키옥시아가 이제 오염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랜드 시장에 수요 공급이 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수를 크게 받치고 있는 두 회사가 어느 정도 딱 버티고 있다면 나머지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특히 랜드 쪽의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 장비, 소재, 후공정 이런 업체들이 좀 올라와 준다면 당은 생각만큼 그렇게 박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심리 자체는 무너져 있습니다. 그 무너져 있는 심리 속에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 어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 마감이었다. 이렇게 일단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금리가 어제 이제 급등을 했다는 거죠. 2년짜리가 1.61까지 올라오면서 급등을 하고 10년짜리 2.2%를 넘어서 2.04까지 10pp씩만 16pp씩 올라오는데 30년짜리도 2.32에 끝나고 7년과 10년이 또 스프레드가 서로 역전돼서 뭐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7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수익률이 더 높게 끝난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CPI가 몰고 온 여파가 금리 인상으로 오고 그 금리 인상이 IT 종목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면서 IT 쪽이 박살이 난 그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금리 스프레드는 왜 중요하냐? 단기 금리는 미국의 그 정책 금리 영향을 반영을 한다는 거죠. 페드라든지 단기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응을 하는 거고 장기 금리 10년 이상짜리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 금리는 지속적으로 긴축해서 올라오고 장기 금리는 안 올라오고 꺾였다는 것은 장기 시장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하게 봤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연속으로 해서 그것이 뒤집혀졌을 때 단기와 장기가 뒤집혀졌을 때 시장이 긴축 발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2009년에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혹시 또 일어나지 않거나 재현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아직까지 40대 여유는 있습니다. 2년짜리가 1.61이고 30년짜리가 2.3이니까 아직까지 여유는 있기 때문에 쉽게 뒤집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온갖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과 또 이런 뭐 대비를 해야 된다. 과거 쓰라린 어떤 트라우마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심리를 좀 부정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정말 7.5가 우리가 서프라이징하고 쇼크를 당할 만큼 그런 상황인가?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한번 파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 그다음 YOY 전년 대비는 7.5% 상승을 했죠. 이는 1982년 2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유는 얘들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이죠. 일회성 요일도 많고 이것을 제외하는 것을 코어 CPI라고 부르는데 이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6% 올랐고 전년 대비 YY로 6.0%를 상승을 했죠. 이것도 1982년 이후에 아주 가장 큰 수치이다. 패키지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 식품은 전월비 0.9%, 에너지가 0.9%, 콜라 0.9%씩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를 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원인이죠. 특히 전력이 전월 대비 4.2%나 상승을 했고 연료류 그러니까 WTI라든지 천연가스가 9.5%나 급등한 점이 이번 CPI 상승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한번 더 들어가 보면 그동안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중고차는 전월 대비 1.5% 상승해서 지난달 3.3% 상승한 것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지상하면 신문 같은 데서 도배를 했던 게 중고차 가격 상승이었던 것 같잖아요. 이것은 안정을 찾았죠. 중가율은 둔화가 됐죠. 신차 가격도 변하지 않는 등 일부 품목의 상승폭은 둔화된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미국 CPI의 큰 축을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가 전월 대비 0.5% 상승을 했고 의료 서비스가 0.6% 상승해 이건 아마 코로나 오미크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가전제품이 전월 대비 1.5%, 미국의 가전제품을 신청을 하면은 뭐 한두 달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공급이 타입이 그런 거죠. 의류가 1.1. 뭐 가전, 의류 이런 것들은 공급 타질의 문제죠. 항공운임도 2.3% 상승을 했습니다. 항공운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오미크론 영향으로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편이 줄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은 올리겠죠. 네. 반면 렌트카는 전월 대비 7.9%나 급등했고 렌트카가 아주 가격이 비싸졌네요. 그렇죠? 호텔 등 숙박시설도 4%, 4.2 이 정도 올랐습니다. 예. 아, 이게 급감을 했네요. 네, 제가 잘못 봤는데 렌터카하고 호텔하고 숙박시설은 4.2 정도 하락을 했고 선박운임은 1.4% 하락을 했다. 그런 가전제품이나 의류나 항공운임처럼 공급 차질의 문제를 보는 것들은 가격이 올랐고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서비스를 해주는 호텔, 숙박시설, 선박운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서 서비스 업종이니까 이런 쪽은 가격이 물가가 좀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미국의 물가를 뜯어보면 일단은 중고차 가격이 가장 문제였는데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했다. 대신 코어 CPI에 벗어나 있는 식품과 에너지 쪽에서 물가 상승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과 함께 미국 CPI의 양대 축인 임대료 쪽에서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임대료와 의료 서비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뭐 호텔, 숙박시설, 선박운임 등 하락한다. 그러니까 정확한 특징이 딱 구별이 되는 거죠. 공급 타질 쪽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나와서 서비스를 해줄 쪽은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갈 확률이 있지 않겠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뜯어보니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목숨 걸고 나타나죠.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상당 시간 안아될 것이다. 1년간 인플레이션의 4분의 1을 차지한 자동차 가격 상승이 완만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런 점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실제 바이든의 발언 발표에 국채금리가 2%를 넘는데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한때나마 상승을 전환하다가 다시 무너진 건데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것들이 영향을 안 미치는 숫자에 더 눈이 돌아가는 전형적인 조정장세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